중형급에서 중대형주 중에서 많이 빠지고 많이 빠진 거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회복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기관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낙폭과대 순환매 전략으로 좀 이번 주 다음 주 좀 보시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주도 섹터는 좀 눌림목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써보시면 어떨까. 그 바이든이 방안에 따라서 수혜주들을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반대주들 좀 올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좀 수혜가 될까요? 그러게요. 지금 삼성전자는 어쨌든 기회는 기회인 것 같잖아요. 현대차도 이번에 보니까 네, 맞아요. 12조 투자하기로 네.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되면 연결로는 또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거고 어쨌든 실적적인 면에서는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꿈을 하나 더 추가를 한 거잖아. 뭐 확실히 보답하겠다고 바이든이 그러던데 후회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죠? 네. 뭔가 보여주겠습니다. 막 중국처럼 이렇게 팔로 버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중국은 요새 또 삐졌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또 장단점이 이제 중국이죠. 네. 이제 우리나라는 참 입장이 애매해요. 네. 중간에 이상하게 끼어 있어가지고 중국에 붙기도 그렇고 미국에 붙기도 그렇고. 이번에 또 뭐 한태평양 그뭐 조약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중국에 또 중국이 싫어하잖아요. 네. 중국이 싫어하잖아요. 이게 진짜 좀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껴가지고 이게 약한 나라의 서름인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원자재가 없는 나라의 서름인가요? 이게 참 힘드네요. 네, 그죠?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 와서 뭐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 누가 기사에 써있던데 다 줬는데 우리가 얻은 거는 뭐지? 막 이런 식으로 다 준 것만 있는 것 같잖아요. 보통 옛날에는 하면은 뭐 얻은 것도 많았는데. 네. 방산 만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팔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동아스와프 동아스와프 그다음에 원전 같이 뭐 원전, 해가지고서 원전, 잘 해보자. 했어. 뭐 이런 거. 그죠? 네. 그거 하고 또 핵 국내에 뭐 미국 핵과 관련되어 있는 북한 좀 자극하는 이슈긴 하지만 뭐 그런 관련된 뉴스 실질적으로 돈을 확 얻을 수 있는 뭔가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요번에 와가지고 뭐 해줘야지. 뭐 미국으로 뭐 수출할 때 뭐 관세라도 좀 줄여준다든지. 맞아. 그죠?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 투자 기업들한테 뭐 세금을 확실하게 뭐 해준다든지 뭐 내지는 뭐 물론 세금은 그 주마다 해주겠지만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바이든은 다 뺏어간 것 같은 생각? 근데 말씀하신 대로 수혜주를 찾는다면 결국은 그거잖아요.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해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해서 그 밑에 단에 있는 업체들 그렇죠. 뭐 장비주들이라든지 소재주들이라든지 부품주들은 물량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주들한테는 분명히 좀 수혜가 그렇죠. 될 수 있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돼 있고서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공장 근처에 뭐 오늘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도 뭐 그런 이슈들이 나와서 또 올라갔던 것처럼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이 들어가는 벤더들 이쪽은 분명히 기회죠. 확실히 물량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근데 화신도 좋다고 그러더니 오늘 또 빠지던데요. 그래요? 미리 올라간 것들은 분명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때 뭐 맞아. 화신 뭐 네, SL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는데 만도도 좋다고 올라가다가 다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선반영되고 이슈가 나면 분명히 빠지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나 삼성전자, 미국향 벤더들한테는 분명히 수혜다. 그러니까 장비주들, 뭐 부품주들, 뭐 소재주들 이런 단에서는 분명히 소재다, 아니면 호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가에 뭐 녹아져 있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을 테고 확실히 근데 투자를 했는데 경기 침체로 가서 안 팔리면 어떡해? 이런 부분들도 고려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게 또 호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옛날부터 증설하고 나면은 안 좋았어요. 그렇죠. 중국 옛날에 현대차 중국에 증설 많이 해놔놓고 결국 맞아요. 가가지고 그죠? 저 옛날에 북경 놀러 갔더니 현대차밖에 없더라고. 자동차가 다 현대차더라고. 팽당했죠. 네, 상해 가면은 폭스바겐인가가 뭐 죄다 택시고 막 이랬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랬을 때까지는 좋았었는데 예전에 화학주들이 요새 왜 안 좋겠어요? 좋을 때 증설해놓고 공급량은 늘어나는데 경기가 침체야. 코로나 때문에 사용량이 줄어들어. 이러면서 화학주들이 빠지는 것처럼 항상 증설 이슈는 그때는 좋은데 나중에
경쟁자들도 다 증설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안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들은 뭐 계속 부족하니까 증설 이슈가 주가에 호재가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증설 이슈가 나중에는 또 과다 경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번 주는 저 한미 통화 정책에 주목할 만한 한 주로 보이는데 한은 금통위원회 네. FOMC 회의로 공개될 예정인데 어떤 점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번에 총재 되신 분이 금리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세게. 그렇더라고요. 저희 보통 0.25 올리는데 네. 0.5까지도 생각하는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리고 2달 연속으로 올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올리면 또 이제 2달 연속이고, 근데 금리가 우리는 지금 1.5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미국은 지금 0.75에서 1.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번에 또 6월 달에 올리면 0.5를 올리면 우리가 안 올리면 금리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불리하잖아요. 맞죠. 그러지. 돈 빠지나 그럴 수 그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은도 그걸 좀 감내하고서라도 올리려고 하는 수. 그다음 또 물가가 워낙. 우리나라 지금 올해 물가 전망치 거의 한 4점대까지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을 또 2점대 중반으로 내려잡고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거죠. 5월달 지표에서도 엄청나게 높게 나왔거든요. 그게 또 뭐 보복 소비 여파도 있었다고 그러고 뭐 음식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가들이 다 올랐으니까 그래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0.25 두 번 연속 또 그 뒤로 딱 올릴지 아니면은 0.5 한 방에 가가지고 미국이랑 딱 균형을 맞출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이번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미리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은 좀 강하게 올릴 것 같이 얘기는 하고 있어요. 동결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0.25냐 뭐 0.5냐 이 차이일 것 같긴 한데 미국이랑 금리를 맞추려면은 0.25만 올라도 1.75니까 1.75. 미국보다는 높네요. 네. 그러니까 0.25 제 마음에는 0.25. 실질적으로 뭐 기사 나오는 거는 0.5까지 얘기도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근데 지금 또 물가도 올라가서 금리까지 올라가면 또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 그렇죠. 네, 이런 부담들이 좀 생기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물가도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월급이 안 올라가면은 체감 월급이 줄어드는 느낌. 그렇죠. 그죠?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회복을 위해서 소비를 막 늘려야 되는데 또 물가 올라간 부분들이 제어가 안 되면 소비가 갑자기 또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렵게 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펴서 좀 살리려고 했는데 안 살아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또 특히 뭐 중국이 뭐 열심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사가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내수를 막 옛날에 거의 중국 사람들이 다 내수 먹여 살렸었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좀 살려줘야 되는데 뭐 미국은 소비가 GDP 70%를 차지하니까 소비를 살리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환율 부담에 원자재 부담에 원가 부담에 인플레이션 전반적으로 약해지다 보니까 기업들의 마진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현대차 실적에서도 나타났지만 비싼 거 자꾸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10개밖에 없는데 제네시스 한 7개 만들고 싸구려차 한 3개 만드는 거지. 10개 있는데 만약에 제네시스 3개 만들고 싸구려차 7개를 만들면 마진이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는 부품 수는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마다 프리미엄 사양을 자꾸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용 통제를 잘하고 프리미엄 제품을 잘 팔아낼 수 있는 기업들이 선호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계속 올라가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중산층, 저소득층은 소비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소비를 줄인단 말이에요. 텔레비 지금 당장 뭐 LED 보면 됐지 뭐 OLED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그냥 타던 거 타지. 뭐 굳이 올리겠어요? 그리고 뭐 라면도 뭐 비싼 라면 사 먹겠어요? 싼 라면 사 먹고. 그죠? 전체적으로 소비를 줄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땐 잘 안 돼요. 경기가 화랑새에서 이빨 한 갈아볼까 뭐 이런 그렇죠. 식인 거지. 네. 지금 당장 죽을 거 아닌데 안 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경기가 안 좋아도 끝까지 소비력을 지닐 수 있는 쪽들은 고소득층. 그런 고소득층을 노릴 수 있는 산업들,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좀 선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는데 월급은 일정 부분이고 또 어쩌다 보니까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 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더 뽑겠어요? 아니면 키오스크 같은 거를 쓰겠어요? 키오스크. 저 얼마 전에 현대카드 전화했는데
AI가 받더라고요. 말이 안 통해. 맞아. 웬만한 건 다 AI랑 얘기를 하래. 맞아. 그래서 무슨 단어를 말하라 그러고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비용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일자리가 또 없어져요. 그죠? 일자리가 없어지면 또 소비를 못해요.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CEO들은 비용 통제가 가장 최대의 급성. 갈비집에 가보세요. 다 키오스크 있어요, 옆에. 이거 눌러가지고 갈비 시키고 맞아. 뭐 시키고. 그래서 나 그거 맨날 보면서 야 키오스크 업체들 대박 나겠다. 키오스크 그러니까. 투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네, 들더라고. 키오스크 업체는 지금 확산 산업이에요. 확산 산업. 관련주가 뭐 있더라? K 뭐 있었는데 네. 내가 우리가- 뒷자리를 까먹었어요. 우리가 또 다음 주 이번 주 키오스크 업체 조사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진짜 그거 한번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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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보면 다 키오스크예요. 매장마다 다 키오스크. 뭐 햄버거 매장은 이미 다 키오스크인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갔다 식당마다 다 키오스크가 있는 거예요. 순댓국집에도 다 키오스크. 네, 저 갔다 메밀국수집에도 돈가스집에도 키오스크예요. 고깃집에도 키오스크. 네. 강남에는 보면은 키오스크에다가 로봇가 배달해 준다고 그러던데요. 네. 네. 이거 뭐지? 막 싶을 정도로 나 우리 좀 어색하잖아요, 약간. 근데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변화를 고려해 본다라면 아까 또 말이 엉뚱한 대로 샜지만 아무튼 금리 인상은 필연적인 부분이 있겠고 우리나라도 물가 억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러시아나 중국 문제라는 그 선순환의 고리가 잘 돌아가서 해제를 해줘야지만 인플레도 억제되고 금리도 덜 올라가고 물가도 덜 올라가면서 소비도 계속 유지가 되고 기업들도 사람을 안 자르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기업들은 실적을 내려면은 자꾸 사람을 안 뽑고 로봇을 쓰고 이런 걸 쓰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바뀌는 그 시대에 있어서 비용 통제를 잘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선택하는 게 앞으로 주식할 때도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통위는 금리를 이번에 올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록 공개 이번 주에 있지만 5월달 의사록 공개이기 때문에 좀 매파적인 성향의 발언들이 강할 것이다. 그거에 대한 시장 반응이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변화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겠고 이번 달 전체적으로가 조금 이런 변동성이 좀 많이 커져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환율 얘기하면 되는데 환율이 이게 1260원 좀 밑으로 하향 완전체가 될까요? 우리나라는 가장 좋은 환율 뭐 외국인이 들어오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기도 그렇고 수출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수입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투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장 좋은 환율이 1150원 정도였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요 환율이 가장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1300원까지 네. 미치겠어요. 직구도 못 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환율 보통 그 환율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1150원, 1200원하고 1100원 이렇게 네. 박스권으로 매매하시던 분들. 그것도 그렇고 기업들이 막 이렇게 뭔가 맞아요. 해지하려고 그거 해지하는 거, 맞아요. 그거 했던 분들도 환차선 분들도 되게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원자재 수입하는 회사들은 거의 다 해지를 다 네. 걸고 막 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인플레가 피크 쳤다라는 시그널 금리 인상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까지만 하겠지라는 시그널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환율은 좀 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게 돼야지만 또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그렇죠. 지수 3000도 가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발 마지막으로 우리 6월달 이제 전략을 짜야 되겠는데. 그러게요. 5월 말 마무리. 6월 전략. 네, 5월달 마무리 전략은 마무리 전략. 일단 뭐 오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좀 과하게 빠졌던 섹터 쪽의 순환매 반등 이런 부분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좀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위에서 이 정도까지 빠질 회사가 아닌데 많이 빠졌네 이런 느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빠졌는데 실적이 괜찮네? 이런 느낌의 그런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서 순환매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시장 리딩 섹터잖아요. 이 섹터주들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핵심은 5월이든 6월이든 기관이 사는 종목을 사야 돼.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라고 외국인이 안 들어오니까 연기금이 가서 폭격을 하는 종목은 빠지고 연기금이 폭발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맞아. 급등하거든요. 맞아. 최근에 급락한 종목들 다 연기금이 폭탄 투하한 종목들이거든요. 진짜 그게 문제야. 그래서 연기금이 또 사는 종목만 세거든요. 맞아요. 지금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을 보면 최근에 뭐 LG화학도 좀 사기 시작했고 최근에 뭐 동진 세미캠을 비롯해서 반도체들도 많았었고요.
뭐 지주회사들도 일부 있었는데 최근에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을 보면은 대체로 많이 올랐어요. 예, 제가 보니까 뭐 요새는 조금 팔기도 했지만 코롱인도도 외국인들 좀 많이 샀었고 요새 NC소프트도 좀 NC소프트도 좀 기관이 사고 코롱인도 좀 기관이 사는 거고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하다못해 연기금이 요새 삼성물산, 삼성 SDS도 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연기금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느낌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또 좋아하는 종목들은 다 뭐 2차전지나 뭐 반도체 이런 유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좀 이미 좀 재미를 보면서 연기금이 돈을 빼내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연기금이 많이 버렸다가 새롭게 들어오는 종목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보면은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은 가치주이면서 어느 정도 실적은 나오는데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 이런 쪽들을 좀 저점 매수해서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섹터 리딩 섹터 안에서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이 좀 주무르기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을 좀 보시면서 연기금이 파는 종목은 아니고 연기금이 사는 종목 그동안 많이 팔았다가 최근 한 3, 4일 정도 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답이 돼요. 왜냐면 NC소프트가 올라오길래 왜지? 하고 딱 보니까 연기금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수급이 좀 그랬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로 종목 플레이를 하되 아주 테마성 종목은 조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시장이 테마성 종목이 살짝 숨 죽을 때가 좀씩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만 탄력도가 쭉쭉 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잠깐 올랐다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제약바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원숭이 뭐 어쩌고 그걸 해가지고 테마 다 내려왔더라고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실적 좋은데 많이 빠진 종목들 보면 나이백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는데 실적 딱 나오고 나니까 기관에서 쭉쭉쭉쭉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전통적으로 기관이 선호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제약바이오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전통적으로 기관이 선호했던 종목들 쪽으로 저가면서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좀 파는 거. 오늘 LG노텍도 다 기관이 엄청나게 사서 올리더라고 보니까 외국인도 좀 샀던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기관은 항상 플레이의 특징이 있어요. 본인들이 샀던 종목, 팔았던 종목을 도로 사지 새로운 종목을 절대 안 사더라고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잘 아는 종목 위주로 하더라고요. 매니저들이 그 매니저가 그 매니저라서 그런가 연기금 매매하는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아웃소싱 업체들이 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좀 잘할 수 있는 쪽에 계속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형급 에서 살짝 중대형급인데 아주 초대형급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지만 중형급에서 중대형주 중에서 많이 빠지고 또 그 많이 빠진 거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회복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기관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낙폭과대 순환매 전략으로 좀 이번 주 다음 주 좀 보시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주도 섹터는 좀 눌림목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써보시면 어떨까. 성장주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빠져서 성장주들도 이제 메리트가 생겼어요.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한번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최근에 좀 중형급 종목들 좀 위주로 좀 중형급 저도 중형급 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제가 아니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새 괜찮은 게 LG화학 좀 좋은 것 같고요. NC소프트도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저 사실 지난주에 차트로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일지모치오지라든지 너무 많이 빠지고 못 가서 사놨었던 거랑 골라놨던 건데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빠지고 못 오르는 것들 많아요. 뭐 코롱인도 SKC도 그렇고 많이 빠지고 별로 많이 못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아까 NC도 실적 나온다고 그러니까 올라오듯이 좀 그런 류들. 예, 그다음에 바이오도 아까 확실히 올해 한미약품 달라졌어요. 황미약품 조정받고 또 올라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좀 지배력이 있는 애들 좀 오늘 주가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 대형주가 지지부진한데 그동안 반도체랑 2차전지 많이 해먹었으니까 이쪽 과에서 가지고 계속 또 올리기엔 또 멀티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많이 멀티플 깎인 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고 얘네들도 계속 순환매를 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연기금 수급이 있는 종목들을 좀 잘 찾아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수는 이제는 2550은 마지노선으로 설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는 이번에도 계속 방어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뭐 큰 변고가 생겨서 2550이 깨지면 그거는 진짜 아닌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상방 쪽으로는 한 지난번에 2700 못 넘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모르겠어요. 올해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 가장 큰 고비는 2800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3000을 갈래도 2800은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순차적으로 2600대에 완벽하게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도 지수는 좀 박스 플레이 2700
정도 생각하시면서 2650에서 2700 사이 좀 고점 5월 달에는 네. 생각하시면서 좀 박스 플레이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오늘 또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전 여기 항상 올 때 너무 즐거워요. 즐거워요? 네. 맞아요. 아니 의장님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 오늘 또 우리가 또 오시기 전에 벌써 한 30분 동안 우리 엄청난 수다를. 이 방송 전에 네 맞아요. 수다 떨다가 하도 우리 스태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네 맞아요. 맞아요. 다음 또 2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